안녕하세요. 정문일집 황철종 대표입니다. 제트님께서 대표님 신성이엔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랬죠? 신성이엔지 한번 볼게요. 신성이엔지. 신성이엔지 지금 보면 화면상 연봉부터 쭉 봐서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신성이엔지는 작년에 553원 여기 떨어지면서 코로나 때 같이 떨어지면서 이 저점을 찍었죠. 이렇게. 그죠? 554만까지 갔었죠. 그리고 한때는 여기 8,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고점을 찍었는데 4,000원대 이 자리가 보다시피 거의 중심 정도 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주가가 그러니까 201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시도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러고 있죠. 지금 이 대축이 지지의 형태로 뛰다가 저항이 돼버린 것 같아요. 여기를 4,000원대 여기를 안착하는 게 지금 이 신성이엔지 주가는 되게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이 여기 저항을 받은 적이 있었죠. 여기. 그래서 가격대를 보게 되면 2,000원에서 한 2,500원 사이 여기가 이렇게 라인이 하나 있죠. 그래서 위쪽에서는 저항이 있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지지가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 이렇게 주가는 지금.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거래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이렇게 그죠? 이 가격대가 3,500원 이상에서부터 3,800원 사이 그 정도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저항, 아래쪽에 지지가 공존하면서 지금 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연봉을 통해서 해킹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월봉 한번 봐볼게요. 자, 월봉 한번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봤지만 이런 부분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멀리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뭔데요. 이렇게 잘 안 들어올겠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대추세의 지지를 받다가 그 다음에 꺾고 저항을 받고 그랬던 지점이 아닐까 봐요. 이 자리가. 그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자리 4천을 넘어간 이 자리가 굉장히 여기 안착 여부가 무척 중요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밀린다고 했을 때는 여기 2,000원대 요거를 가격 교체했던 자리죠. 여기를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지금 흐름하고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여기 2,000원대가 무척 중요하죠. 이렇게 다시 시도를 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꺾어 내릴 것이냐 이런 갈림길에 들어있는 거죠. 최근에는 또 여기가 또 거래가 좀 있었어요. 여기가 그죠? 거래가 동반해서 여기 2,000원을 넘어가는 이 자리에서 거래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000원대가 무척 중요하다. 이쪽 2,0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이런 시도는 다시 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을 통해서 2,000원과 그 다음에 여기 4,000원 약간 넘어간 자리가 이렇게 끼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주봉으로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이 대추세 저항이 이제 먼저 그려지겠죠? 이렇게 먼저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질 것 같고요. 이제 저 위에서 내려온 선이 이제 이렇게 굳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죠? 굳어지고 이렇게 치고 올라갔던 라인인데 그 라인이 2,000원대다 이렇게 이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밀리더라도 요 2,000원 무지 중요하고 올라온 다음에 여기 4,000원대가 엄청 중요하다. 여기 저항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지대가 선언되어 있다는 거죠. 차트 분석을 통해서 가격은 2,000원과 4,000원 중요하고 지금 2,770원이죠. 약간 좀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 구역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런 시도가 있지 않겠나 싶은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가볍게나마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신성이엔지 한번 보게 되면 거래소에 있고요. 중형주에 전기전자죠. 중형주 거래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한 5,800억 정도 돼요.
그죠? 오늘 조금 밀리고 있으니까 한 5,700원, 600원 정도 되겠죠? 네. 자,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실적을 먼저 보게 되면 작년에 신성인지 저점을 찍고 급등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 달리는 동안에 재무제표를 통해서 매출액 구조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작년에 이렇게 보게 되면 매출액 구조가 좀 고른 분포가 나서 뭐 그냥 잘 유지가 됐고요. 영업이익이 좋았어요, 그죠? 보다시피 영업이 좋았고요. 당기순이익은 뭐 이 부분이 뭐 딴 거 하느냐고 그랬겠죠. 뭐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그것보다도. 자, 그랬고 연간 실적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 구조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이때 했다가 좀 이렇게 다시 턴해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보시면은 여기 기사가 하나 나오는데 20일, 그러니까 하루 전이죠. 적자 전환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조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조금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수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그린 뉴딜 정책 관련주 모두 하락 흐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분기 매출액 755억 이렇게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줄었다고 줄은 거죠. 적자 쪽으로 갔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락세 나오고 수익성 악화 속 재무구조 개선 구분담한다. 그러니까 뭔가가 안 좋은 상태에서 뭔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표시죠. 그죠? 살게 해보겠다고. 그다음에 공시 하나 떠 있었고요. 뭐 내용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큰 내용보다는 요런 거 같아요. 요런 거 어떤 거냐면 요런 거 요게 주가 이루는 것 같아요. 수익성 악화 속 재무구조 개선 요거. 그러니까 그다지 그 작년에 고가를 찍었던 이 자리를 넘어가기에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기준을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뭐 늘 얘기하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죠? 기준을 정해서 한번 보자는 건데 어떤 분들이 이거 내용 얘기 들어보면 또 황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이 또 부정적으로 또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주가를 뭐 저렇게 분석을 하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과거 30년간 주가를 이렇게 봐왔던 사람으로서 이 주식을 어떤 측면에서 매매를 할까를 생각해보면 어떤 정답이 없어요, 도대체가.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방법 여러 가지 중에 차트 분석을 통해서 가격만큼은 정확하게 정해서 즉 대응을 하자는 쪽에서 훨씬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들어보세요. 뭐 제가 얘기하는 정답일 수도 없고요. 정답이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참고사항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그림 속에 봤을 때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월봉에서 이 대추세가 이렇게 한번 넘어갔던 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작년에 저점을 찍었던 자리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저점이 갖는 의미는 여기는 깨지 않으려고 하는 그림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틀었던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주봉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이 그림이 하나 생겼죠. 이렇게. 그리고 주봉과 일봉의 동시에서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월봉에도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려지면 이 상태로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지금 보다시피 여기 2,000원쯤이 중요한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2,000원쯤이라는 걸 이렇게 이제 흐름상 이렇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2,000원쯤 이렇게 보이겠죠? 오랜 기간 동안의 주가가 흐름이 여기서부터만 본다 하더라도 2016년서부터 주가는 계속 이렇게 내렸어요. 고가가 낮아지면서 내리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 모든 종목 동반해서 빠졌다가 급격히 살리면서 지지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이 부분이 방향을 바꿔놔서 틀어놓고 이 부분 여기까지 2,000원까지는 눌림 쪽으로 일단 봐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이 흐름이 하락에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바꾼 지점이 여기 그 다음에 트렌드하고 맞물리는 자점이 2,000원이잖아요. 그래서 2,000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소위 말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신규 지지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 자리 2,000원 기준이 되게 의미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2,000원이 빠지게 되면 2,000원을 깨게 되면 이렇게 올라와도 저항대가 형성되면서
여기까지 넥자리 저항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저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영역상.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적어도 2,000원은 빠지지 말고 지지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넥자리를 극복하고 이렇게 나가줘야겠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는 복잡한 저항과 지지가 공존하면서 어디를 튈지 모르죠. 1리 튈지, 1리 튈지. 그죠?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 입장에서는 여기 2,000원.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2,000원을 깨면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 속에서는, 우상향 그림 속에서는 일단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파동의 공간이 이렇게 현재 좁아지면서 고점도 저점도 높아져 고점 낮은 전형적인 이런 수렴의 형태도 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이 이 흐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4,400원에서부터 고점이 내려오는 이 흐름을 내려오는 구간 속에서는 뭐 그냥 본다 하더라도 얘가 결국엔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갈 때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 필드 이렇게. 그러니까 2,000원이 아예 내려와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서 신규진 여기 노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놀다가 넘어가서 이 흐름을 바꿔놓은 추세 흐름을 바꾸는 자리를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여기를 1번 구간, 여기 2번 구간 이렇게. 그리고 밑에서 놀게 되면 이제 이 흐름의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되겠죠. 그만큼 2,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성이인지를 지금 항상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제가 따라다니는 매매를 하지 말자고 맨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데 사게 되면 물론 이게 지지 하정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페인트 치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흐름을 먼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리스크 때문에 그렇죠. 어디가 과연 리스크가 크냐, 어디가 과연 최종적으로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런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따라가거나 이렇게 단순히 좀 내렸다고 해서 싸진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무척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분,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은 2,000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는요, 만약에 반등이 시작된다 그러면 지금 2,770원인데 보다시피 3,500원 근반이 거래량이 잘 많았습니다. 매물대 저항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이걸 통과하면 이제 당연히 4,400을 넘어가서 신규 개척이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죠. 신고가로 갈 확률이. 자, 신성 ENG. 매출액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후반기 때는 조금 안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안 좋아졌다기 뭐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런 거죠. 어떤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모멘텀은 갖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나쁜 건 아니니까 이 현재 이게 눌림의 형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보단 이렇게 2,000원대 지지해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거죠. 항상 주가가요, 흐름을 바꾼 자리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큰 기간 동안에 이 흐름을 바꾼 자리는 매우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흐름을 바꿨다는 것은 누군가가 돈의 흐름을 바꿨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만큼 저런 자리를 우리는 변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변곡이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 고가가 낮아지는 흐름이 나오다가 이제 돌리면서 저가가 높아지는 전형적인 우상향으로 이렇게 변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신성이엔지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여기 2,000원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2,000원 이렇게 2,000원 그리고 이렇게 2,000원. 그런 다음에 흐름을 바꿔놔야 된다는 거죠. 흐름을 바꿔놔야 된다. 이 흐름을. 그래서 섣불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를 갖고 이렇게 타겟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물론 이렇게 가버리면 쫓아다니는 매매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쫓아다니는 매매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리스크 관리 자체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기준이 없어버리면 뭐 어떨 때는 이만큼 기준을 두고 들어가고 어떨 때는 이만큼 기준을 들어가고 어떨 때는 이 기준이 없이 그냥 느낌으로 하잖아요.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모든 시나리오를 다 생각해보고 결정해놓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끔
기준을 정해놓고 매매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성이 이제 다시 한번 2,000원 흐름의 기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 지금 황철중 대표 있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